정치학번이고요. 그리고 변호사는 97년부터 시작해서 한 26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고, 초반에 한 4, 5년 정도는 법무부 태평양이라고 하는 좀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생활까지 하다가 나와서 이제 제가 월급 주면서 조그마한 사무실 보스모라고 하는 걸 운영한 지가 한 7, 8년 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울산에 오게 된 것은 방금 사회를 본 우리 최혜숙 대표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우연찮게 알게 된 후배인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다가도 단 한 번을 만나도 되게 뭔가 이렇게 깊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가슴이 좀 이렇게 울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최혜숙 대표가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만난 지는 한 7, 8년 전쯤 됐는데, 그러면서 뭐 서울하고 울산에 있다 보니까 별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걱정하고 전화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제 책이 나오고 또 울산에서 저의 홍보 대사가 되어서 제 책도 많이 알리고 또 그런 책을 선물을 또 본인이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런 선물 받으신 분들이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언제나 내 편 같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항상 제가 최수 대표 생각할 때마다 저 친구는 정말 항상 내 편 같아. 그러다가 이제 뭔가 제가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예전에는 강의 같은 거 좀 했지만 요즘은 제가 바쁘다 보니까 강의를 많이 못하는데, 혹시라도 최 대표 자네 지인분들이 모일 수 있으면 내가 밖에 가서 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내 생각도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또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민관 입주지원센터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 책 도서관이니까 책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 책이 최근에 드라마 때문에 많이 알려졌으니까 드라마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섞어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런, 혹시 제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책이 보면 이렇게 짧은 이야기가 쭉 되어 있죠. 그래서 1권, 2권인데, 원래 이 책의 이제 오리지널 버전은 201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2013년도에 내 얘기를 들어줄 다른 사람이 있다면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책이 2013년에 나왔으니까 제가 2012년도에 이제 글을 썼던 거거든요. 2012년도 여름이었는가, 그때 제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되게 힘든 게 뭐냐면,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차이를 보면 요즘 드라마에 많이 나오니까, 판사는 얘기를 들어보고 네가 이겼네, 네가 이겼네 판단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는 어느 한쪽 편이 딱 돼서 싸우다 보니까 맨날 승패가 있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계속 이런 승패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길 땐 좋죠. 근데 질 때는 진짜 힘들어요. 특히 변호사들이 사건을 하면서 이제 의뢰인에게 완전히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이걸 진짜 치면 안 된다, 이걸 졌을 때 우리 의뢰인은 정말 힘들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죠.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연이어서 그런 제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이겨야 될 사건 한 3건을 내리친 거예요. 판결 선고기를 쭉 잡혔는데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사건이 한 60건쯤 됐어요. 60건이 동시에 막 돌아갔는데 3건을 제가 진 거죠. 다 사건 다 한 어떤 거는 1년 싸우고 어떤 거는 2년 싸우고 장기간 싸웠던 건데, 그러니까 한 내리 한 3건을 치고 나니까 이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멘탈도 붕괴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회의. 내가 과연 변호사로서 능력이 있나 이거. 내가 변호사라고 변호사랍시고 명함 주고받고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변호사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맞나, 뭐 이런 본질적인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사건에도 별로 이렇게 정이 안 가고 다 질 것 같고. 근데 또 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멘탈이 흔들려버리면 지금 나한테 맡겨놓은 사건 60건이 다 3으로 가잖아요.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겠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야, 조우선, 너 그래도 네가 훌륭하게 이긴 사건도 있잖아. 그리고 네가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정말 의뢰인과 잘 문제를 풀어서 의뢰인이 네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 그거 한번 잘 기억해봐.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정말 힘든 마치 우영우 드라마 보면 고래가 막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듯이 나 스스로 그런 고래를 찾아다녔고 정말 그 고래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건들을 떠올려보면서 하나씩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써서 블로그에 올리고 하나 써서 또 블로그에 올리면서 이제 제 스스로가 약간 힐링이 되는 거죠. 맞아, 내가 그때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겨냈고 외래인에게 진짜 기쁨을 줬지. 근데 제가 쓰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제가 승소해서 기뻤던 것도 있었지만 내가 승소는 안 했는데 오히려 의뢰인과 호흡을 잘 맞춰서 의뢰인과 같은 어떤 마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패소를 하더라도 의뢰인이 그 결과에 수긍을 하고 나한테 고마워하고 또 나에게 또 다른 분을 소개해주고 이런 경험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막 쓰면서 하나하나 쓸 때마다 다시 제 마음에 충전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완전 배터리 아웃되기 직전에다가 조금씩 올라갔죠. 그렇게 글을 한 10개쯤 올렸나 그때 이제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고 이걸 책으라고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뭐 저야 좋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책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책을 한번 써보면서 가장 저는 제 마음에 힐링을 받았고 제가 다시금 용기를 찾을 수 있었고 내가 변호사로서 조금 더 성숙하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또 배울 수가 있었고요. 드라마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겨울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제 후배 변호사였는데 그 조 변호사님 저 누구입니다. 누구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가 A스토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킹덤, 넷플릭스 킹덤 만든 그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지금 드라마를 하나 준비 중인데요. 그 선배 변호사님 그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 몇 개를 좀 쓰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물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래서 드라마하고 되면 좋겠지. 그래서 저는 그럼 또 어떤 드라마인가요? 그러니까 여자 변호사 원탑의 드라마인데요. 여자 변호사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겁니다. 재밌겠네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준비하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이 없다가 2년 뒤에 2021년 가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시작한다고. 왜냐면 그동안 배우 캐스팅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다. 그 뒤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이제 그 박은빈 씨를 주연으로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박은빈 씨가 고사를 해서 박은빈 씨가 앞에 드라마 연봉가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제안을 해서 1년 후에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저랑 계약을 하고 16부작인데 제 거를 한 4회 정도에 쓰겠다. 그래서 했죠.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저도 책을 좀 출판하다 보니까 드라마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즘 드라마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랑 책이 관련이 있다고 다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도 드라마랑 잘 되면 좋겠지만 꼭 드라마를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마케팅한다 그랬는데 이제 드라마가 6월 29일 날 우영우가 개봉했고 그때부터 16부작이었고 이제 제 책도 원래는 좀 더 빨리 내려고 그랬는데 제작사에서 같이 좀 날짜를 맞추자 그래가지고 같이 냈죠. 같이 냈는데 이 드라마가 이제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뜨거웠죠. 반응이 뜨거운 바람에 또 사람들은 이 드라마의 원작 에피소드가 있대. 그 변호사가 제공했대. 그래서 알려져서 제 책이 꽤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죠. 약간 좀 뭐랄까 저는 그 프리라이딩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책 제목이나 이런 그 디자인 같은 거 보면은 이거 원칙이 잘 몰라가지고 안 몰랐을 텐데 우영우 원작이라고 해서 몰랐다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좋았던 얘기는 우영우 때문에 골라서 보긴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많았고 그 속에서 정말 느끼는 게 많았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드라마 때문에 책이 떴어 그 얘기는 별로 썩좀 유쾌하진 않아요. 유쾌하진 않은데 그 드라마 때문에 책을 많이 보시게 된 건 맞는데 그 속에서 뭔가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꽤나 서울에서는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신문사 인터뷰, 방송사 인터뷰도 많이 하고 원래 제가 책을 썼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싶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강의를 울산 시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면서 이 책, 한계의 기쁨이 천개의 슬픔을 이긴다라는 책을 또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경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경청을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힘, 경청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솔직히 한계의 슬픔이 천개의 기쁨을 이기기도 해요. 맞잖아요. 아무리 좋다가도 좋은 일이 많다고 정말 큰 슬픔이 하나 있으면 모든 게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의 슬픔이 한계의 기쁨이 한계의 슬픔을 이기고 한계의 슬픔이 두 개의 슬픔을 이기고 이렇게 한계의 기쁨 하나를 크게 받아들이면서 나한테 주어지는 힘든 것들을 차곡차곡 이겨나가는 다른 힘들지만 그게 인생 같아요.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노자의 도덕경 중에 천지불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말이 대단히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불인, 인자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언제냐면 제가 정말 존경하던 우리 선배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황당한 교통사고로 여러 표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빈손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 변호사님이 천지불인이라는 말이 맞구나 다 그러시는 거예요. 천지불인을 모시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자하다. 그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하늘과 땅은 절대 인자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우리한테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엄청난 일들이 터지고 내 가족한테, 나한테 우리가 또 암에 걸리면 그런다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반대로 말하면 네가 뭐라고? 왜 나한테 네가 뭐라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자의 도덕의 공부를 좀 하면서 이 천지불이라는 걸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렇구나. 보통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세상을 내 중심으로 가고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발생할까? 안 그런 거예요. 나한테 모든 일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내 일이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무탈한 이 삶 자체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 제가 올 초에 이제 되게 힘든 일을 좀 겪었어요. 제가 최혜수 대표님 얘기했는데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되게 제가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아까 말한 천지불이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뭐라고?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했을까? 내가 되게 겸손했구나, 건방졌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정말 하루하루를 착실하게 살고 나한테 주어진 하나의 기쁨을 감사히 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끝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